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문을 열어두십시오. 닫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100만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중 몇 개의 방을 탐험해 보셨습니까? 10개, 20개, 아니면 100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방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사쿠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000년 전 한체스 선수가 왕을 함정에 빠뜨린 이야기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고 분석하느라 지친다. 35살 기획자 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됐나? 팀장은 내 기획안을 좋아할까? 요즘 와이프가 왜 자꾸 짜증을 낼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계산, 끊임없는 걱정. 그래서 그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1000년도 더 전, 인도의 날란다 대학에서 한 수학자가 체스를 발명했습니다. 당시 날란다 대학은 무려 3만 명의 학생과 1만 8천 명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 이런 규모의 대학이 있었다는 것 믿기십니까? 이 수학자가 체스판을 들고 다른 나라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자와 대국을 하자 번번이 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수학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든 순열과 조합을 이미 계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게임이요.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하고 싶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소. 늙은 수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늙은이입니다. 금이나 보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남은 생애 동안 먹을 쌀이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 쌀 하나를 놓으십시오. 두 번째 칸에는 2알, 세 번째 칸에는 4알, 네 번째 칸에는 8알. 이렇게 매번 2배씩 늘려서 64번째 칸까지 채워주십시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쌀알 몇 개, 내가 당신에게 금 한 자루를 주겠소. 하지만 수학자는 고집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왕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노인에게 쌀알이나 주어라. 며칠 후 신하가 창백한 얼굴로 왕에게 왔습니다. 전하, 우리가 그 노인에게 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고작 쌀알 몇 개, 그냥 주면 되지 않느냐? 전하, 10번째 칸에 이르면 512알이 됩니다. 20번째 칸에 이르면 52만 알이 됩니다. 그리고 64번째 칸에 이르면 신하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18경 4467조 4407억 3709만 5516알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만약 그것을 곳간에 쌓는다면 가로 5km, 세로 10km, 높이 5km,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쌀 생산량을 모두 준다 해도 500년이 걸립니다. 왕은 경악했습니다. 왕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하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이 근심 어린 얼굴을 본 왕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왕이 사연을 이야기하자 왕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비는 날란다 대학 근처 마가다 왕국의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직접 세어서 가져가십시오. 무슨 뜻이요? 만약 그가 하루 10시간씩 쌀알을 샌다면 하루에 2kg도 못 가져갑니다. 세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하세요.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금한 자루를 받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최소한 10가지 이상일 것입니다. 내일 할 일, 어제의 후회, 누군가의 말, 걱정, 불안, 기대, 계산, 분석,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스보드의 쌀알과 같습니다. 처음엔 한 알, 두 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식간에 500년치 쌀이 되어버립니다. 나사꾸루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100만 개의 방을 가진 저택입니다. 100만 개요. 아니, 사실은 조 단위, 경 단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 개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만 개의 방을 가진 저택에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이 100만 개의 방을 모두 탐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방 한 방 들어가서 살펴보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든 방을 탐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1000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에서 키카드를 줍니다. 이 키카드는 오직 1개의 방만 엽니다. 여러분의 방, 다른 방은 아무리 시도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자기가 담당하는 층에 모든 방을 여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카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아주머니에게 부탁합니다. 그녀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 카드로 여러분 방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층에 가면 그 카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모든 방을 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매니저가 1000개의 방을 모두 들어가 봤을까요? 아닙니다. 무작위로 몇 개만 방문했을 뿐. 그것만으로도 모든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100만 개의 방을 모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100만 개 방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어도 본질은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뇌과학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들은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했지만 뇌의 통합적 활성도가 일반인보다 3배 높았습니다. 즉, 한 개의 방을 제대로 탐험하면 100만 개 방의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설이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딱 한 개의 방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모든 노력,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즉 생존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까? 어떤 직장을 구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떻게 승진할까? 이 모든 것 한 개의 방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개의 방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마법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슈퍼휴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100만 개의 방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들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본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방의 문을 열어둔다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그 방들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미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진화의 기억, 단세포 생물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 유전적 기억, 여러분 조상의 모든 경험, 카르마의 기억, 여러분의 모든 행동, 의식적 기억과 무의식적 기억,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모든 것,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아무도 이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가 전통에서는 마음을 분석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분석한다면 100만 개의 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0만 년 동안 정신과 의사 예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100만 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사쿠루는 말합니다. 이 환상적인 마음을 여러분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참함을 만드는 기계, 아니면 기적을 만드는 도구. 인간의 모든 비참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논리적 다리가 더 이상 여러분을 건너게 할 수 없는 곳. 논리를 통해 여기까지 왔지만 그 너머는 논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만들 것인가? 비참함으로 만들 것인가? 둘 다 과정이 있습니다. 비참함의 과정은 많은 분들이 탐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하지는 않았지만 탐험은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과정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그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마음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을.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 세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이 기술을 우리가 상승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체스보드의 수학자는 왕을 가르쳤습니다. 왕비는 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100만 개의 방이 있습니다. 모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100만 개 방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문을 열어두십시오. 닫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비참함이 아니라
기적을 선택하십시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사쿠루입니다.